네, 바로 보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지역 강의. 오늘은 에어서울 항공 일반직 자기소개서 문화무섭입니다. 네, 작전명. 자, 모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자, 1번 문항에서 운용 리스트를 이해하고요.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 상황에서 항공사 일반직 공항 서비스 경영 지원 총무 업무를 어떻게 해야 임차료 정비비를 낮출 수 있는지를 찾아라 편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부제 1번 문항에서 에어서울이 공항 서비스 경영 지원 업무 중 에어서울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 즉 비용 절감을 찾고요. 그것이 곧 유가가 상승하거나 해서 유류비가 증가돼서 되거나 환율이 변동하는 현재 시점에 뭐다? 경쟁력이고 그것 때문에 나는 지원했다 해라. 어디에? 에어 서울에. 네. 임원의 내리를 간통하는 자소서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이틀 남았는데요. 요즘에 항공산업을 공부를 하고 있어서 조금 급하겠지만 좀 그래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빨리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겠지만 뭐 EDI는 뭐 이제 적합 목록을 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뭐 세관 핵심 수단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찾다 보니까 이제 지상 조업은 뭐 관련된 뭐 이런 일들 해주는 뭐 업체들이나 뭐 이렇게 아웃소싱 관련된 이제 회사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뭐 탑재 관리사라고 이제 하는 직무가 있는데 여러분들 뭐 이런 거를 참고로 알아두라고 하셔서 좀 해놓은 거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 공항 서비스랑 경영 지원 총무 직무를 같이 뽑는데 이게 어디랑 연관되는지가 중요하다. 매출과 직결되는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여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예. 자, 모두 강의 시작 전에 강의구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자, 합격되고 안 되고는 뭐다? 종이 한 장 차이다. 이 준호폴로가 말하는 이 취업은 결국 이 자소서 한 장으로 마지막에 CEO의 뇌를 딱 흔들어 놓는 그것까지 원한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1차든 2차든 면접에서 쉽게 풀린다. 그 자소서의 내재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 문항마다 중요도를 선별해서 중요한 문항에 에너지를 많이 쏟고요. 그리고 덜 중요하더라도 그 내재 의도에 맞게끔 적절하게 경험이 들어가 있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페이스대로 면접이 흘러갈 것이다. 자, 그래서 자, 우선순위가 1, 3, 2인데요. 당연히 뭐 기본적인 지원 동기는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2번 문항을 보고 아, 2번 중요한가?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2번보다는 3번이 더 중요합니다. 예, 별표 치세요. 예. 결국 입사 후 포부, 미래의 이 지원자의 그림이 더 중요한 거고 이 성격이나 특징은 어떻게 보면 성장 과정과 결부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의도로 써주시면 적절하게 잘 답변한 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1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내재 의도. 현재는 유가 상승기고 유가 상승기보다 유류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하게 되면 탑승권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 비용 절감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뭐 기내 승무원이든 그 일반직의 그 공항 서비스나 경영지원 업무 중에서 이런 거에 전사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을 거다. 결국에는 비용 절감을 하는 부분을 찾아야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과정을 이해하고요. 지금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어서울의 공항 서비스 및 경영 지원 업무 중에 에어서울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 부분 베푸치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LCC 항공사들 대비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저가 항공사 대비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파고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못 찾아내겠어요 라고 하면 실제 현장에 가서라도 그 공항에 가서라도
얘네는 지금 공항 운영 서비스가 얘네랑 이런 부분이 다르네? 그걸 무조건 찾아내라. 그 부분을 무조건 찾아낸 다음에 이게 결국 뭐다? 유가가 상승하여 유류비가 증가하고 이렇게 환율이 변동이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이 시대에 뭐다? 경쟁력이고 그것 때문에 지원했다. 그리고 나 또한 대학 시절에 비용 절감했던 성과 경험 한두 가지 이런 경험도 있었다. 수치로 표현을 해준다. 그 결과 이런 수치의 결과를 이런 효율을 증대시켰다. 뭐 매출 증대시켰다. 내가 이렇게 비용 절감을 함으로써 이게 포인트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항공산업에 대한 좀 이해도를 좀 깊게 갈 필요가 있는데 결국에는 대형 메이저 항공사, 자, 대한항공이나 이제 금호아시아나 같은 데는 금융 리스를 많이 하고요. 항공기를. 그리고 이런 저가 항공사들은 운용 리스를 많이 합니다. 근데 금융 리스라는 의미는 이 회사가 이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운용 리스는 소유권이 없는 겁니다. 소유권이 없다라는 의미는 뭐다? 다 쓰고 난 이후에 일정 기간 렌탈로 다 쓰고 난 이후에 반납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 정비, 관리를 잘해야 된다. 배포 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저가 항공사는 운용 리스를 채택하고 있고요. 그 항공기는 그러니까 금융 리스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자금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운용 리스를 많이 채택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물론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운용 리스를 할 거다. 그러려면 이런 항공사의 경쟁력은 결국 이런 경영 지원 업무나 공항 서비스 직무 관련된 관련 부서에 이런 정비비를 낮추는 거에 있을 거다. 임차료는 이미 정해져 있을 거고 아니면 애초에 임차를 측정할 때 이거를 뭐 낮추는 요소가 이런 정비를 잘하고 이런 공항 관리를 잘하는 요소가 점수가 부여돼 있으면 그것도 당연히 임차를 낮추는 요소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안전하게 이 정비비를 낮추는 거랑 연관을 시켜야 된다. 자, 다시 정리하면요. 에어서울은 저가 항공사고요. 저가 항공사는 운용 리스를 하고 있고요. 운용 리스에서 중요한 거는 정비비를 낮추는 겁니다. 정비비를 낮추려면 뭘 잘해야 된다? 이거를 잘해야 됩니다. 시설물이나 자산 관리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FM으로 꼼꼼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승무원 지급품 관리도 철저하게 빠짐이 없이 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런 기획 운영 행사 같은 것도 저 비용으로 한 다음에 그런 더 비행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데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다. 그걸 아마 내부에서 KPI를 자꾸 요구를 하고 있을 거다. 그리고 이런 조업사 관리 교육도 잘 돼 있어야 그 항공사에 대한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요. 그거 관련돼서 이런 운영 관리도 핵심 업무일 거다. 이게 결국 이런 유가 상승기에 유류비가 증가해서 탑승권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한 어떤 항공사들 저가 항공사들이 하고 있는 노력이 있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승무원이 아니더라도 일반직이더라도 이런 내재된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항공사들이 항공을 운항할 때 수익을 얻는 게 일반 승객을 타고 해외로 진출한 것도 있지만 해외로 이렇게 수송해는 것도 있지만 이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도 영향을 받는다. 항공사의 수익 구조에는. 그런 수익 구조에서 결국에는 수익 구조 안에서 항공사가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은 뭐냐? 어떤 충분한 그 수출 물량을 적재했을 때 그 적재된 물량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무게를 잘 관리해서 연료를 줄이는 연비를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자동차로 따지면 연비인데 그런 걸로 비용 절감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을 거다. 그럼 그런 관리 체계에 대한 내가 하는 분야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그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또 새로운 그 항공사의 어떤 그 경쟁력은 새로운 항공 노선을 그 개척하는 건데 현재는 아마 저가 항공사라서 이제 메이저 대한항공이나 금호아시아나가 그 유럽이나 미주 이런 먼 나라들에 가 있을 거고요. 이제 이런 저가 항공사들은 뭐 베트남, 중국 이런 뭐 제주도, 일본 이런 가까운 데 경쟁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항공 노선들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나름대로 이런 부분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를
뭐 캐치를 해내서 그런 부분도 나의 어떤 직무적인 부분과 연결을 해주면 이 친구가 생각보다 항공산업에 관심이 많았고 우리가 원하는 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근데 기반은 여기 안에서 펼치세요. 네, 제가 지금 말했던 거 이 안에서 그거에 대해서 경험을 쓰시되 나는 이 운용 리스랑 저가 항공사는 운용 리스고 그거에 따라서 임차료 협상이나 이 정비비가 중요한 거를 잘 알고 이거를 나 잘할 수 있는 인재인 것을 경험으로 설득하시면 100% 서류 합격일 겁니다. 자, 다음 3번.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입사 후 미래다. 입사 후 미래는 이 지원자의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입사 후에 실제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해줄 거냐. 그러려면 구체적일수록 당연히 좋은 거고요. 여러분들은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기존의 현직자를 많이 만나면서 이 항공산업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으로 접근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최대한 해줘야 된다. 완벽할 수는 없다. 그래도 최대한 키워드가 녹아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마지막 최종 면접에서 1차 면접이든 이런 면접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페이스대로 면접을 끌어다 줄 거다. 자, 그래서 1년차, 3년차, 5년차 이렇게 봤을 때 제 기본적인 입사 후 포부 포맷이랑 똑같은데요. 자, 이런 건 기본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년차 때 이런 현직자나 지금 재직해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에어항공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실제로 만나면서 그런 내용들을 내가 1년차 때 빨리 습득하겠습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써주고요. 자기가 지원하는 직무 분야에. 그리고 3년차 때는 내가 에어설이나 공항 서비스 현황을 보고 현재 잘하고 있거나 못하고 있는 부분을 파악을 한 다음에 아니면 실제로 현장 가서 눈으로 보고 내가 실제로 이런 현장이나 이런 환경 안에서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계획안을 짜간다. 그냥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만 말할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생각을 고민해보고 대략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 나름대로 준비를 해가라. 이게 결국 1차 면접을 합격하게 해줄 거고요. 결국 마지막에 여러분들 되게 해주는 요소가 결국 이 3년차의 이 구체적 개시 포부가 되는 게 정확하고 명확할수록 여러분들은 면접 때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지원자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좀 화를 내는데요. 예. 자, 그런 부분 녹아서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단어에서 뭐 책임감, 선심감, 뭐 잘 웃고요, 뭐 이런 내용들 많이 썼을 것 같은데요. 여기 문항에는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특성이 형성되는데 미친 경험은 결국 이 집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실패를 극복하고 7.8기죠. 결국 난 성공했던 경험, 나는 어떤 압박과 이런 중압감을 극복했던 경험, 이거나 엄청나게 큰 실패, 큰 실수를 한 다음에 글씨 못 썼죠. 실패랑 큰 실수를 한 다음에도 이거를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인드, 어떤 행동으로 극복해내는지 나열식으로 설득을 해주는 게 이 문항에서 물어보는 내재 의도다. 그거를 제가 지금 키워드로 나타내는 게 이겁니다. 이건 정답을 알려드리는데 이거대로 쓰면은 임원 면접이든 1차 면접에서 이 친구 빡센 항공사 운영 쪽은 얼마나 빡센지 잘 모르겠는데 이 내 회사 생활에서 잘 적응하고 위기 상황도 잘 극복하게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목표 지향을 하고 내가 어떤 대학 시절에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그거를 내가 이 진념 있는 액션과 멘탈 생각으로 어떻게 FM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서 달성했던 경험을 이 문항에 쓰시거나 아니면 내가 항공업에 1학년 때부터 아니면 2, 3학년 때부터 어떤 계기로 인해서 목표를 세우게 됐고 그거를 주도적으로 목표 지향입니다. 목표를 세웠고 주도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진념 있게 어떻게 FM 철두철미하게 이런 경험도 하고요. 이런 경험도 하고요. 이런 경험도 하면서 나는 주도적으로 항공업에서 일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다. 그거 써주면 되는 겁니다. 네. 네, 이미 지나고 나서 이렇게 1.25랑 1.5에서 얘기했는데요. 네, 이거 필수입니다. 자, 예, 강의 끝났고요. 예, 요즘에 이제 좀 공채 시즌이라 좀 빨리빨리 강의를 찍고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이버,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인스타그램 많이 친추해 주시고 네이버 TV도 많이 이렇게 구독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오프라인 강의 때 꼭 어드밴티지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추천 강의들은 꼭 보세요. 네, 더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네, 이런 강의는 꼭 보시면서 기본적인 취업 방향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카카오 플러스 친구 추가해서 이 강의를 이렇게 이거 입력하시면 네, 채팅 신청하시면 제가 상담도 해드립니다. 네, 네. 구독은 목표기업 입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